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평소엔 참 조용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압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가 세다거나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단순히 기가 센 게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아주 무섭도록 영리하고 멘탈이 강한 고지능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전략가인지, 혹은 내가 가진 이 독특한 습관들이 사실은 상위 1%의 고지능적 특성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특히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핵심 영업 비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섭도록 영리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메타인지적 고독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아싸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군중 심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독약과 같습니다. 남들이 다 우아하고 몰려갈 때 이들은 슬쩍 빠져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고요?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이 고독한 시간 동안 이들은 머릿속으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만약 여기서 A라는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죠. 마치 서울 도심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놓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들이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실패를 미리 겪어보고 최적의 답안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전략을 짜는 연구실인 셈이죠. 두 번째 신호는 맥락적 공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마음이 따뜻해서 남의 슬픔에 같이 울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이들은 타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욕망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상대가 요즘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할 때 평범한 사람은 힘내 라고 하지만 고지능자는 이 사람이 지금 위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분담을 은근히 요구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의 성과를 알아달라는 건지를 단박에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행동합니다. 상대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려주면서 정작 본인의 본심은 절대 노출하지 않죠. 마치 뛰어난 체스 선수가 상대의 다음 수를 다 읽으면서도 본인의 표정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리드하면서도 상대는 자신이 리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무서운 사람들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 수집 도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전략적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수는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배설하지만 고수는 자기 감정을 상대를 요리하는 도구로 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휘둘리지 않는 척하는 능력이 말렙에 가깝죠. 이들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침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의 시간이나 협상 테이블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당황해서 변명을 하거나 똑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상대를 응시합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공격했던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을 메우려고 자기 패를 하나둘씩 더 까기 시작하죠. 침묵을 통해 상대의 패를 읽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고지능자들이 상황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 감정은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던지는 미끼일 뿐이라는 거죠. 네 번째 신호는 실용적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정복하자 같은 거대한 담론보다 지금 당장 이를 막고 있는 병목 현상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지점이 어디인지 단번에 찾아내서 그 차만 치워버리는 능력이랄까요? 이들은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미사여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물로만 승부하죠. 남들이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며 고군분투할 때 이들은 핵심을 찌르는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말이죠. 단순 명료함이야말로 지능의 정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창의성은 예술적인 영감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공학적인 감각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이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유연한 적응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황에 잘 맞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자신이 맞다고 믿었던 고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공들여 쌓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정석인데 라며 꼰대짓을 하죠. 하지만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판이 바뀌었다 싶으면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의 걸림돌이라는 걸 즉시 간파합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새로운 중심지가 뜬다는 확실한 신호가 올 때 남들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버티는 동안 이들은 이미 짐 싸서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다시 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존심은 승리한 뒤에 챙겨도 늦지 않는 사치품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산된 위험과 지연된 보상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당장의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당장 쉬고 싶어 하죠. 하지만 멘탈이 강한 고지능자들은 1년 뒤, 5년 뒤에 큰 보상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즐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남들이 그거 위험해서 안 돼라고 할 때 이들은 그 위험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이미 다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무섭도록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옆에서 보면 도박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이미 승률 90% 이상의 확신이 있는 게임인 거죠. 당장의 푼돈을 포기하고 미래의 큰 판을 설계하는 인내심, 그리고 그 인내심의 근거가 되는 정교한 계산력, 이것이 그들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자기 수정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즉시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방어기제부터 작동하죠. 네가 뭘 알아? 상황이 그랬어라며 변명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고지능자들은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립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오, 그렇네, 내 생각이 짧았네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수정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멀리서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 캐릭터가 분노라는 버그에 걸렸구나, 질투라는 오류가 났네라며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정해버리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교해진 오늘의 나로 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말이죠. 이들에게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낸 데이터 수집 과정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7가지 신호들,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 특징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죠. 지능이 높다는 건 단순히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이라는 게임에서 나라는 캐릭터를 얼마나 영리하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엔진을 가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영리함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지능자들은 그 무기를 아주 차갑고도 정교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리드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상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고지능자의 회로로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감정을 도구로 쓰고 고독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언제든 나를 버리고 더 나은 나로 갈아탈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진짜 강자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만났던 가장 무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본인만이 가진 고지능적인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영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단한 멘탈을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